여러분은 조금씩 나를 잃어가는 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얼마 전 문학동네에서 사랑을 담아란 책을 보내주셨어요. 타인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는 일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여러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이 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에이미 블룸 씨가 쓰신 에세이예요. 표지는 너무 잔잔하고 사랑스럽지만 책의 내용은 사랑을 담아 남편의 자살을 돕는 겁니다. 저자의 남편이 알츠하이머를 66세에 정식으로 진단받았는데 그 나이가 되게 이른 편이에요.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불치병에 걸리는 상상 다들 한 번씩 해보잖아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나 빼고 다 좀비로 변해버리는 상상도 저는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요. 가끔 나는 험한 꼴 보기 전에 자살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상상 속에서도 차라리 지금 죽겠다는 결심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본 대부분의 터미널 스테이지 환자들은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있길 바라요. 이 책에서는 남편의 치매가 진단되기 전부터 드러났던 여러 전조 증상들과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들, 정식으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바뀐 일상,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 때 생명을 중단하겠다는 결심과 그걸 실현하기 위해 알아본 여러 방법들, 마지막으로 결국 삶의 끝맺음을 위해 디그니타스에 다녀오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전공한 가정의학과가 호스피스도 커버하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이랑 말기 환자분들을 많이 뵀었어요. 제가 뵀던 분들은 임종의 과정에서 호스피스 케어가 도움이 되었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이 임종을 맞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대상 자체가 너무 좁게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생명을 중단하고 싶을 때 이를 어떻게든 도와주면 불법이에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은 기대 여명이 수개월 이하로 남은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간의 범위도 행위의 범위도 굉장히 좁죠. 호스피스 케어로 불리는 연명의료도 이 시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 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 존엄사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1년 전에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의사에게 약물을 처방받아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자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기 결정권과 생명의 절대성 두 가지 가치 중에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돼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생명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나 자신에게만큼은 자기 결정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말기 환자분들을 보면은 삶에 대한 애착은 당연히 모두가 있어요. 다만 어느 분에겐 삶이 너무 고통인 거죠. 의학적으로 비로소 소진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보다 큰 불행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즉 주체적으로 삶을 끝내는 것이 내 행복을 증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걸 고려해봄직하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저자의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온전함을 잃어갈 예측되는 미래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주체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게 가능한 스위스로 갑니다. 디그니타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사망을 하고자 해요. 디그니타스에서도 원하는 사람들을 다 승인해주지는 않아요. 스위스는 적극적인 안락사, 즉 의사가 약을 투여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직접 약물을 복용하거나 정맥주사 라인 밸브를 직접 열어서 본인이 약을 투약하는 게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 온전한 판단력으로 사망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전에 검증이 들어가요. 사실 당장 가해지는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만약 허용된다 해도 흔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특히 저자 부부가 살던 곳은 이러한 형태의 죽음이 불법이기 때문에 기관의 도움 없이 셀프 자살을 할 방법을 알아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부분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 와중에 작가 특유의 좀 쿨한 문체가 있어요. 감정 과잉이 아니라서 더 먹먹하게 느껴집니다. 읽는 내내 나라면 어떨까 하다가도 그냥 생각을 멈출 만큼 괴롭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판타지 죽음,
극적인 죽음은 참 많아요. 영화, 책에서도 뉴스에서도 사람들은 극적으로 죽어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도 않고 다루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사실 모두가 아프기 전까지는 영원히 건강할 것 같고 최소한 주변의 죽음을 겪기 전까지 나의 미래의 죽음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분은 공백이에요. 저는 직업적인 특수성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에세이가 진지한 생각의 계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의 80억 명이 다른 건 몰라도 단 하나 공통적으로 겪을 죽음을 우리 모두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지각이 세세해지는 만큼 의학도 이걸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해요.